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스펜서, 24세, 영국 출신 교환학생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좋아하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특별한 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0살이었고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환상적인 세계, 그리고 신비로운 캐릭터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너의 이름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작품들을 보며 일본 특유의 감성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일본 영화의 섬세한 연출과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일본 영화는 단순히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영화 속 일본 특유의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선, 그리고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인 연출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또한 저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만화도 즐겨보며 자랐습니다. 명탐정 코난, 슬램덩크, 원피스 같은 작품을 원서로 읽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를 즐겨봐서 그런지 일본어를 배우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 표현을 익히고 만화를 읽으며 한자를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본의 영화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아시아 문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죠.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후 저는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한 교수님께서는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을 싫어하는 학생, 요시다 씨는 강의 시간마다 한국의 문화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문화를 베끼는 나라야. K-팝도 드라마도 심지어 영화까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처음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엘리 씨가 차분히 반박하셨습니다. 요시다 씨, 방금 말씀하신 드라마는 2024년에 일본에서 방영되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2022년에 나왔어요. 어떻게 먼저 나온 드라마가 일본 걸 베낀다는 거죠?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시다 씨의 얼굴이 붉어졌고 교수님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일본에서 한국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근거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은 정말 진실된 걸까? 하지만 요시다 씨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인 내용을 끌어오셨죠. 한국에는 고려장이라는 끔찍한 전통이 있었어요. 나이든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한국 문화에는 그런 잔혹한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 한 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셨죠. 요시다 씨, 고려장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가져올 수 있나요? 고려장은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작한 이야기예요. 일본이 한국의 무덤을 파헤쳐 문화재를 훔치기 위해 만든 핑계였죠.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조차 요시다 씨를 향해 주의를 주셨죠. 특히 객관적이어야 할 교수님들마저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한국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한 나라의 문화를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본을 좋아했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었구나.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변호사 에단 콜린스 32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국제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저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클럽에서 태국 출신의 누차이 아사투 씨가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합니다. 태국인이 한국을 여행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휘청일 겁니다. 그러자 에단 변호사님께서 조용히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 씨, 한국이 왜 태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그건 차별이에요. 아닙니다. 태국이 한국의 불법 체류 1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클럽 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한국이 태국 경제에 의존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태국인이 한국을 여행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자 한국인 멤버 성민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 씨, 태국 관광객이 줄어든 동안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태국 관광객이 없어도 충분히 관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태국과 중국의 군사 협력을 거론하며 한국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태국과 중국이 손잡으면 한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클럽에서 가장 연로하신 미국 국방부 출신 백발 노신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점령한다고요? 노신사님께서는 태국과 한국의 군사력 수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셨습니다. 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에서 한참 밀려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태국이 중국과 손잡았다고 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자 클럽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우 씨는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하신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에단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에단 변호사님께서 약간 놀란 듯 되물으셨습니다. 한국으로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싶어요. 문화, 역사, 그리고 진실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알고 있던 일본과 실제 일본 사이의 괴리감이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일본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여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한 속마음은 조금 더 깊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을 동경하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매력적인 것은 한국일지도 몰라요.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폄하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를 무시하지만 정작 일본인들조차 한국 예능과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깎아내리려 하지만 문화, 역사, 그리고 진실을 오히려 그것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좋아했던 만큼 이제는 한국에 끌리고 있어요.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에단 변호사님께서는 제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한국법과 외교를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다시 한국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군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찌나 반짝이는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본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빠른 걸음,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택시 기사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습니다. 홍대 가주세요. 기사님은 능숙하게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시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높은 빌딩과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야. 도쿄도 화려한 도시였지만 서울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정리한 후 저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패션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이 노래. 거리 공연을 하던 한 팀이 BTS의 스프링데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일본에서는 K-팝을 이야기하면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K-팝의 나라였습니다. 거리에서조차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한국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한국은 이렇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구나.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냄새가 강해서 외국인들은 먹기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고 벽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다양한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민 끝에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그릇에 색색의 나물과 달걀, 고기가 올라간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식이구나.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먹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맛있어.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한국 음식이 맵고 강하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편견이었던 걸까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서툴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 많이 드시고 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고궁을 거닐고 있었고 곳곳에서 전통 악기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참 아름답구나.
일본에서 한국을 비하할 때면 전통적인 면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한국의 문화는 매우 생동감 넘치고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궁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한국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로 한국을 평가하기에는 한국은 너무나도 크고 넓은 세상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본에서 듣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만 믿고 있었다면 저는 평생 한국을 오해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한국에서 진짜 한국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문화와 국력은 스스로를 증명했고 한국을 깎아내리려던 이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새로운 진실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